안녕하세요, 자영업 타일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루에 50마리 팔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고 각각의 연매출 차이도 너무 커서 일반적인 평균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치킨의 배달 평균 객단가인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루 50수 정도 판매한다고 가정해서 일매출 120만원 정도로 잡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치킨집의 경우 배달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총 매출에서 배달 비중이 80%, 포장 매출이 20% 기준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배달 매출의 경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배민으로만 들어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치킨집의 경우에는 배민원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커서 주력으로 이용하지 않고 일반 배민을 주력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배민과 배민원의 비중은 7:3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프랜차이즈 치킨 하루에 50마리, 즉 일매출 120만원을 한 달 내내 팔 경우에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님은 한 달에 예상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 총 매출액은 120만원 곱하기 30.4일 하면 약 3,648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매출이 전부 이익이 아니죠? 마진율을 곱해줘야 이익이 나오는데요. 마진율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순수 후라이드 치킨으로만 팔았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이드나 주류, 음료 등을 추가로 팔게 되면 마진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 메뉴인 후라이드 치킨 18,000원짜리를 판다고 가정하고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에 들어가는 원가들을 모두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중이 가장 큰 건 역시 닭 가격이죠.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구호닭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프랜차이즈마다 공급 가격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8월 9일 기준 한국육개협회 9호에서 10호 닭 단가는 5,000원입니다. 요즘 좀 오른 편이네요. 순살일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비쌉니다. 여기에 유통 마진 1,000원 정도 추가해서 적정 가격은 6,000원 정도로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는 보통 5kg짜리를 사장님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데 보통 한 마리에 200g에서 250g 정도 사용합니다. 200g 사용 기준 5kg짜리 기준으로 25마리를 만들 수 있죠. 현재 파우더 종류랑 가격도 15,000원부터 4만원까지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2만원짜리 파우더를 쓴다고 가정하면 한 마리당 파우더 원가는 2만원 나누기 25마리 하면 8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중이 큰 기름값을 빼야 됩니다. 프랜차이즈별로 기름값이 천지 차이인데요. 메이저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18리터당 기름값이 비싼 곳은 10만원을 훌쩍 넘는 곳도 많습니다. 보통 18리터 기름으로 65마리에서 70마리 정도를 사용하고요.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분명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이 튀기면 산도가 올라가서 안 됩니다. 60개 치킨 같은 경우가 60마리만 튀긴다고 해서 유명해진 경우이죠. 18리터 기름을 1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폐유값으로 12,000원 정도 다시 받으니 65마리 정도 튀긴다고 가정하면 10만원 빼기 12,000원 나누기 65마리 하면 1,353원, 한 마리당 약 1,350원입니다. 거기에 포장 박스 300원 잡고 비닐봉지 100원, 치킨무 300원, 소금 13원, 머스타드 40원 하면 18,000원짜리 후라이드 치킨 기준으로 들어가는 총 원가 합산 금액은 8,903원입니다. 원가 비율은 약 49.5% 정도네요. 여기에 콜라까지 주면 원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포장 기준 마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포장 시에는 보통 금액을 많이 할인해 주기 때문에 포장 시 2,000원 할인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포장 할인 금액은 점주가 부담합니다. 18,000원 빼기 포장 할인 2,000원 빼기 치킨 원가 8,903원 하면 순수익은 7,097원, 마진율은 약 40%입니다. 그럼 배달로 나갔을 경우에는 한 마리당 얼마가 남을까요? 배달의 경우 고객 부담 배달 팁은 2,000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배민입니다. 일반 배민의 경우 직접 배달을 안 할 경우에 배달 대행을 써서 배달을 해야 되는데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1.2km당 기본 대행비가 부가세 포함 4,4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8,000원 플러스 배달 팁 2,000원 빼기 치킨 원가 8,903원 빼기 배달 대행비 4,400원 빼기 결제 정산 수수료 2.5% 500원 하면 순수익은 약 6,197원입니다. 마진율은 31%입니다. 배민 원으로 팔았을 경우에 계산해보면 18,000원 플러스 배달팁 2,000원 빼기 중개수수료 6.8% 약 1,224원 빼기 배달요금 6,000원 빼기 결제정산수수료 2.5% 500원 빼기 8,903원 치킨 원가를 빼주면 순수익은 3,373원이 나옵니다. 마진율은 약 16.8%입니다. 그냥 매장에서 생맥주 한 잔 파는 게 더 남겠네요.
사장님들이 배민원 싫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럼 전체 매출 3,648만원을 포장 매출, 일반 배민, 배민원 매출 이렇게 3개의 비율을 나눠보면 포장 매출은 730만원, 일반 배민 매출은 2,043만원, 배민원 매출은 875만원 이렇게 나눠집니다. 각각의 순수익을 구해보면 포장 매출은 약 292만원, 일반 배민 매출은 약 633만원, 배민원 매출은 약 147만원의 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익들을 합산하면 1,072만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각종 비용을 빼주시면 됩니다. 먼저 월세는 12에서 13평 테이블 2개에서 3개 배달 위주 매장으로 150 정도로 가정하고 빼주면 1,072만원 빼기 150만원 하면 922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의 경우 이 정도 매출이면 전기요금 계약전력 15kW 기준 연평균 월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스요금은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LPG 가스를 쓰시면 더 나옵니다. 수도요금은 5만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922만원 빼기 50만원 빼기 20만원 빼기 5만원 하면 847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건비를 차감해 줘야 되는데요. 프랜차이즈 치킨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를 보통 매출의 10% 정도로 잡고 예상 순수익을 계산하는데요. 홀 매출이 많으면 인건비 비중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도와줄 분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이고 아예 혼자서 할 경우에는 초보 사장님들은 좀 더 쓰셔야 됩니다. 12% 정도 잡고 계산하면 매출액 3,648만원 곱하기 12% 하면 약 437만원입니다. 물론 이 기준은 본인이 나와서 주 6일 최소 8시간 정도 일하셔야 되는 기준입니다. 치킨의 경우 이 정도 매출로는 오토는 택도 없는 매출입니다. 인건비 빼주면 847만원 빼기 437만원 하면 410만원 남았습니다. 거기에 일반 배민, 깃발도 꽂아야 되는데 배민의 경우 광고를 하려면 울트라콜, 즉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사실 치킨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많이 꽂으면 10개도 꽂는데 영상에서는 5개 정도 꽂는 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5개 기준으로 하면 월 88,000원 곱하기 5개 하면 44만원이 차감해야 됩니다. 410만원 빼기 44만원 하면 366만원 남았습니다. 거기에 배달대행 업체 관리비 10만원 빼고 CCTV 3만원, 매장 인터넷 전화 3만원, 화재보험 5만원, 세무사비 8만원, 기타 차비 5만원 빼면 최종 순수익은 약 332만원입니다. 이 332만원이 여러분이 주 6일 최소 8시간 일해서 벌어들이는 한 달 순수익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1년 2번 부가세, 5월 종소세, 직원 식대, 퇴직금 등은 아직 차감을 안 했습니다. 사실 프랜차이즈 치킨은 사장이 직접 배달을 가지 않고 100% 대행을 쓸 경우에는 일 120만원 매출로는 정말 남는 게 없는 업종입니다. 이것저것 차감하는 원가가 정말 많고 배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수료가 크기 때문이죠. 치킨집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배달을 하겠다고 생각하시고 창업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다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피자 하루 100만원 팔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희망 플러스에 나온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전국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숫자는 7,878개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전국에 27,553개인 것에 비하면 가맹점 숫자는 치킨집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인 거죠. 하지만 피자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피자 외에 개인 피자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숫자가 상당히 많고 심지어 주문수가 높은 상위권 가게도 많습니다. 특히 피자의 경우 아직도 배달비를 아예 안 받는 무료 배달이 많은 메뉴이기 때문에 그만큼 배달비의 비중 또한 높은 편입니다. 저희 동네 배달앱만 열어봐도 주문 상위권인 피자집은 배달료가 거의 무료인 곳이 많습니다. 현재 배달 대행비가 1.2km에 4,400원인 것을 감안하면 배달비를 받는 다른 업종에 비하면 최소 2,000원에서 3,000원의 마진 손해를 안고 시작하는 업종입니다. 피자의 경우 2022년 기준 매출 1위인 도미노 피자와 이 피자헛의 매출이 중위권 피자 브랜드들의 매출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브랜드별 매출도 평균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프랜차이즈 피자 중위권 업체로 일매출 100만원을 파는 것으로 가정하고 순수익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과 포장 비중은 배달 매출 80%, 포장 매출 20%를 기준으로 하고 홀 영업 없는 배달 매장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피자의 경우 배민원으로 배달 갈 경우에 작은 탑박스를 쓰는 기사님들이나 전기자전거 배민 커넥터 분들의 경우에는 배송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고 운전 중에 한쪽으로 쏠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배민원의 경우 배차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달 대행이나 자체 배달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영상에서는 100% 배달 대행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일반 배민과 배민원의 비중은 8대2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하루 일매출 100만원을 한 달 내내 팔 경우에 프랜차이즈 피자집 사장님은 한 달에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매출을 계산해 봐야겠죠? 100만원 곱하기 30.4일 하면 총 매출은 3,040만원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매출이 전부 이익이 아니죠? 마진율을 곱해줘야 이익이 나오는데요. 각 브랜드마다 들어오는 물류의 가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진율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반반 피자 라지 사이즈 단가 25,000원짜리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자 한 판에 들어가는 원가들을 모두 나열해 보겠습니다. 도우 같은 경우에는 A 사이즈 기준으로 1,400원 정도이고요. 거기에 비중이 높은 치즈 같은 경우에는 2.5kg 냉장 99% 치즈 기준으로 개인점의 경우는 현재 22,0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지만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격 차이는 있지만 저렴한 곳은 2.5kg당 24,000원, 비싼 곳은 3만원이 넘는 가격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영상에서는 2.5kg 기준으로 25,000원으로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피자 라지 기준으로 치즈가 220에서 230g 정도 들어가니 25,000원 나누기 2,500g 곱하기 230g 하면 2,300원 정도이고 햄, 야채 등 각종 메뉴에 맞는 토핑 및 소스가 약 5,380원, L사이즈 피자 박스가 730원, 피클이 300원, 핫소스 90원, 파마산 치즈 50원, 총 원가 합산 약 1,250원입니다. 원가 비율은 약 41% 정도네요. 그런데 피자의 경우 이 피자 원가 말고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리뷰 이벤트인데요. 다른 음식들도 다 하는 리뷰 이벤트가 뭐가 문제냐 하지만 피자의 경우 이 치즈 오븐 스파게티 이 품목이 진짜 엄청나게 마진을 깎아 먹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피자집들 다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요. 거기에 스파게티 빼고 다른 리뷰 서비스를 증정할 경우에는 스파게티 리뷰 안 준다고 다른 피자집으로 주문이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피자집 사장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리뷰 치즈 오븐 스파게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치즈 오븐 스파게티의 원가를 따져보면 스파게티면 250원, 치즈 50g 기준 500원, 은박 도시락 150원, 소스 및 토핑 800원, 총 원가 합계 약 1,7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피자 원가가 41% 정도라도 리뷰 스파게티가 추가로 포함될 경우 1,250원 플러스 1,700원, 11,950원으로 원가 비율이 47.8%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리뷰 이벤트 원가가 포함된 반반 피자 25,000원 한 판당 순이익은 약 13,050원, 마진율은 약 52%입니다. 거기에 거의 대부분 피자 업체가 포장 할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 할인 1,000원을 적용할 경우에 마진율은 48.2%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포장 기준으로 나갔을 때의 순이익이고요. 그럼 배달로 나갔을 경우에는 한 판당 얼마가 남을까요? 배달의 경우 일반 배민의 경우 무료 배달, 배민원의 경우 배달 팁 1,000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배민입니다. 일반 배민의 경우 직접 배달을 안 할 경우 배달 대행을 써서 배달해야 되는데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1.2km당 기본 대행비가 부가세 포함 4,4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자집의 경우 자체 할인 쿠폰도 거의 필수적으로 달아야 하기 때문에 할인 금액 1,000원을 추가로 차감하면 피자 가격 25,000원 빼기 재료비 11,950원 빼기 쿠폰 1,000원 빼기 배달 대행비 4,400원 빼기 결제 정산 수수료 2.5%인 625원을 빼면 순이익은 7,150원이 나오네요. 마진율은 28.6% 정도입니다. 배민원일 경우에는 피자 가격 25,000원 플러스 배달 팁 1,000원 빼기 중개 수수료 6.8% 1,768원 빼기 배달 요금 6,000원 빼기 결제 정산 수수료 2.5% 650원 빼기 재료비 11,950원 하면 순수익은 5,632원, 마진율은 약 22.5% 정도입니다. 아는 피자집 사장님이 배민원 최소 주문 금액으로 들어오면 손해보고 판다는 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 매출 3,040만원을 포장, 일반 배민, 배민원 이 세 개의 비율로 나눠보면 포장 매출은 약 608만원, 일반 배민은 1,946만원, 배민원 매출은 486만원 이렇게 나눠집니다. 각각의 순수익을 구해보면 포장의 경우 약 293만원, 일반 배민의 경우 약 557만원, 배민원의 경우 약 109만원, 합산하면 959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을 빼야 되는데요. 피자의 경우는 그래도 다른 업종보다는 공과금의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10평 기준 계약 전력 10kW 기준 월 평균으로 공과금 전기 30만원, 가스 8만원, 수도 2만원 해서 합계 40만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959만원 빼기 40만원 하면 919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큰 인건비를 빼줘야 되는데요. 인건비는 전부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해서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정직원을 쓰시거나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넘어가시면 인건비는 더 올라갑니다. 영업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새벽 1시, 한 달 26일 4회 휴무 영업 기준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영업시간 13시간 중 8시간은 혼자서, 5시간은 2인이 함께 근무하는 기준으로 한 달에 일해야 되는 총 근무시간은 8시간 곱하기 26일 플러스 5시간 곱하기 2명 곱하기 26일 하면 약 468시간입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450만 6,840원입니다. 여기서 점주가 일하는 시간만큼만 인건비를 빼주면 되겠죠. 점주가 주 5일 9시간, 한 달 20일 일하는 기준으로 빼주면 9 곱하기 21 곱하기 9,630원 하면 173만 3,400원이네요. 450만 6,840원에서 173만 3,400원을 빼주면 인건비는 약 277만원입니다. 919만원 빼기 277만원 하면 642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차감해야 되는데요. 배달 피자의 경우 배달 반경이 최대한 좋은 구역에만 들어가면 가시적인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월세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 배달 매장 10평 기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차감하면 642만원 빼기 100만원 하면 542만원 남았습니다. 거기에 일반 배민을 사용한다면 울트라콜, 즉 깃발을 꽂아 주셔야 되는데요. 깃발은 4개 꽂는다고 가정하고 4개를 꽂았을 경우에는 매월 35만 2천원이 차감이 됩니다. 거기에 카드 결제 및 모바일 상품권 결제 수수료 약 40만원, 배달 대행 관리비 10만원, CCTV 3만원, 매장 인터넷 전화 3만원, 화재보험 5만원, 세무사비 8만원, 기타 잡비 5만원 차감하면 한 달 예상 최종 순수익은 약 433만원입니다. 여기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직원 식대, 퇴직금 등은 추가로 차감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할인 행사의 경우 브랜드마다 부담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할인 금액의 40%에서 60% 정도를 정부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피자의 경우 무료 배달과 리뷰 파스타 이 두 가지가 마진율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할 매장 근처의 피자집들이 배달 팁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또 리뷰로 어떤 제품들을 제공해주고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창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업무 강도도 낮은 편이 아니고 치킨과 마찬가지로 직접 배달을 어느 정도 타주실 경우에 수익이 보전되기 때문에 신중히 알아보시고 창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 타일입니다.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 로또 1등 당첨, 복권 명당 이런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복권방들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토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로또를 사가고 1등이 여러 번 당첨된 소위 복권 명당의 경우에는 거의 줄이 몇 바퀴를 돌아도 안 줄어들 만큼 길게 줄을 서서 로또를 사가곤 하는데요. 로또 명당으로 널리 알려진 부산의 한 카센터의 경우에는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사람들이 줄이 인산이해를 이룰 정도이죠. 현재 우리나라 로또 총 판매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에 3조 5천억 원이었던 게 2023년에는 무려 5조 6천억 원을 넘어가면서 판매 금액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안과 고금리 속에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복권을 구매하는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와, 저렇게 많이 팔면 복권방 사장도 돈 많이 벌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복권방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권방 창업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또 복권을 판매하는 소위 복권방은 아무나 창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복권 판매를 총괄하는 곳이 동행복권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매년 로또 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 공고를 올립니다. 여기에 신청을 해서 추첨으로 신규 판매인에 선정이 된 사람들만 로또 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신청 자격의 경우도 까다로워서 일반인들은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공고문을 살펴보면 자격 기준에 공고일 현재 우선계약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우선계약 대상자의 경우 대표적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이러한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만 로또 복권 판매인 모집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매년 3월에 모집 공고가 뜨고 계약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해 안에 무조건 복권 판매가 가능한 점포를 임차해서 복권 판매점을 개설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로또 복권 판매인이 당첨이 되었어도 점포를 기간 내에 개설하지 않으면 계약 대상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되고 급하게 복권방 개설을 문의하곤 하십니다. 이러한 로또 판매점은 매년 모집을 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1322명을 모집했고 2023년에는 1715명을 모집했습니다. 의아한 게 2023년 8월 기준 로또 판매점이 전국에 8174개였고 2024년 8월 기준 8650개입니다. 2년간 신규 로또 판매인을 3037명을 모집했는데 전체 로또 판매점의 숫자가 증가된 것은 겨우 476곳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신규로 창업하는 점포보다 망해서 없어지는 점포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어렵게 추첨으로 로또 판매점에 당첨이 됐는데 가게를 폐업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복권방 창업 비용의 경우에는 다른 자영업 창업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복권방의 경우 내외부 인테리어도 깔끔하게만 하면 크게 중요하지 않고 기껏해야 도배, 장판, 벽지,
그리고 책상 사고, 이동식 파티션에 마킹대, 간판 정도 들어가고 대략 다 합해서 1,5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난방기, 기타 공사비용 추가해도 500에서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고요. 거기에 임차 보증금 2천만원 기준 시 초기 비용은 4천에서 4,500만원 정도면 가능할 정도로 초기 투자 비용이 가장 적은 자영업 업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로또 복권 판매소의 평균 매출을 알아보려면 1년 동안 판매된 전체 로또 판매 금액을 전체 판매소 숫자로 나눠주면 대략적인 매출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전체 로또 매출 5조 6,526억 원을 12달로 나눠주면 매달 총 판매액은 약 4,710억 원입니다. 이를 총 판매 점수인 8,650개로 나눠주면 월 평균 로또 판매 매출액은 약 5,445만 원 정도네요. 여기에 복권 판매점의 경우 로또 복권 외에 즉석 복권, 연금 복권 등을 판매할 수 있는데 로또 복권에 비하면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고 전체 매출의 1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로또와 같이 스포츠 토토도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토토의 경우 판매권에 당첨되는 것이 로또보다 훨씬 어렵고 두 개 다 가지고 계신 분들 숫자 자체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로또만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담배도 같이 판매하는 곳도 꽤 있는데 담배의 경우 도나 시마다 거리 제한도 다르고 주변에 편의점이나 담배를 파는 곳이 있으면 담배권을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담배권 없이 한 달에 로또 복권 매출 5,500만원에 즉석 연금 400만원 추가로 판매한다고 가정하고 복권방의 경우 보통 일요일 하루 쉬고 거의 대부분의 가게가 하루 12시간 정도 영업하기 때문에 주 6일 12시간 근무로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복권방 한 달 매출 5,900만원을 팔았을 때 사장님은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매출액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로또 판매액 5,500만원 플러스 즉석연금 400만원인 5,900만원입니다. 여기서 매출이 전부 이익이 아니죠. 마진율을 곱해줘야 되는데요. 로또 복권의 경우 마진율이 5%입니다. 정말 극악의 마진율이죠. 문제는 이러한 마진율이 무려 21년 동안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로또 복권의 판매 수익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가져가다 보니 현재 세수펑크가 심하게 나서 이러한 복권 수입으로 세금을 채우고 있는데 로또 판매인의 마진율 인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즉석 복권이나 연금 복권의 경우에는 10%입니다. 그래도 로또보다는 높죠. 그럼 로또 복권 매출 5,500만원 곱하기 5% 더하기 즉석연금 400만원 곱하기 10% 하면 약 315만원입니다. 여기서 각종 비용을 빼주시면 순수익이 나옵니다. 먼저 월세를 빼줘야겠죠. 복권방의 경우 창업비용이 적은 편이고 비용이 많이 모자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보증금과 월세 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복권방의 경우도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복권방이 예전처럼 적지 않고 잘 되는 곳들도 이미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지까지 좋지 않다면 정말 하루 매출 20만원도 못 파는 최악의 복권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월세가 다른 곳보다 좀 비싸더라도 괜찮은 자리를 찾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는 그냥 10평 일반적인 점포 기준 120만원 정도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15만원에서 120만원 빼면 195만원 남았습니다. 인건비는 그냥 본인이 풀근무한다고 가정하고 0원으로 하겠습니다. 12시간 주 6일 근무가 쉽지는 않지만 복권방의 특성상 노동 강도가 센 편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인건비 없이 혼자 일하고 계신 부분들을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빼줘야 되는데요. 전기의 경우 월 평균 15만원 정도, 수도요금은 월 5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15만 5천원 빼주면 179만 5천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통신비 3만원, CCTV 6만원, 잡비 및 소모품비 3만원 빼주면 한 달 예상 총수익은 167만 5천원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부가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차감을 안 한 금액이니 추가로 차감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복권만 폐업이 많은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심지어 영상에서 잡은 월 로또 매출 5,500만원도 높은 편입니다. 복권방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한 주 매출 1,500만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말은 지금 매출이 한 주에 1,500만원도 안 나온다는 거죠. 또한 복권방의 경우 1등 당첨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가게의 생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복권방 사장님들은 자기 가게에서 하루라도 빨리 1등 당첨자가 나오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등만 당첨이 되어서 애가 타는 복권방 사장님의 플랜카드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자기 가게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는 게 확률상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1등 당첨자를 배출하지 못한 가게는 매출이 정말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권방의 경우 사행성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여러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했고 여러 자영업 관련 지원이나 혜택 발표 시에 업종이 제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꼭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로또 판매인은 당첨이 되었다고 덜컥 창업을 결정하시지 말고 반드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시고 창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예전에 대학생일 때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당구 치러 참 많이 갔었는데요.
당구 좀 치시는 분들은 나도 나중에 당구장이나 차려볼까? 당구도 좋아하고 매장 관리도 엄청 쉬워 보이는데 하고 한 번쯤 당구장 창업을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구장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당구장 업계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당구장 사업자 숫자는 가장 많았던 2012년도에 2만 5천 개에 이를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인구 숫자당 당구장이 가장 많은 나라였었는데요. 근데 요즘 들어서 동네의 당구장을 찾아보면 예전과 달리 쉽게 찾기가 어려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학교 근처나 번화가에 있는 무조건 건물에 당구장 하나씩은 있을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점점 당구장을 찾기가 어려워진 거죠. 이처럼 당구장의 숫자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게 된 건 코로나 이후인데요. 2020년 코로나 시기에 많은 자영업 업종이 타격을 받았지만 당구장의 경우 코로나 시기에 정말 제대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2019년 당구장 사업자의 숫자는 2만 2천여 명에 이르렀지만 2021년에 1만 7천 명으로 줄어들면서 약 1년 만에 5천 개 이상의 가게가 폐업을 한 겁니다. 당구장의 특성상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매출이 거의 전체 매출의 80% 이상인데 코로나 시기에 9시 영업 제한, 10시 영업 제한에 당구장에 걸리게 되면서 매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된 것이죠. 코로나가 끝난 후에 대한당구연맹 KBF가 자체적으로 당구장 수를 추사하는 결과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당구장 숫자는 2022년 말 기준 11,000개로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현재 진행형인 상태로 당구장 업계 자체는 현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창업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당구장의 경우 가장 크게 들어가는 비용은 역시 당구대일 텐데요. 예전에는 전통적인 중대가 인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국제식 대대가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대의 경우 술 마시고 뒤풀이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 대대의 경우 진짜로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요즘은 중대 전용보다는 대대를 혼합한 혼합구장이나 대대구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대의 경우 새 제품 구입 시 한 대당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어갈 정도로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비싼 메이커의 경우는 1,700만 원까지도 가고요. 중대의 경우는 새 제품 기준 대당 300만 원 정도 선입니다. 중고로 구입하실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매장을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70평 매장 기준 새 제품 8대를 오픈 시에 대대 5대, 중대 3대를 구입한다 가정했을 때 당구대 구입 비용은 약 6,3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요즘에는 디지털 터치보드도 다 구매를 하는 추세인데요. 중대의 경우도 디지털 점수판으로 바꾸면 좀 더 세련되고 통일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당구장에는 리플레이기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리플레이가 있을 경우 득점 여부를 다시 보기로 확인할 수도 있고 녹화 영상 리플레이 다운로드도 가능해서 있으면 사실 손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게 사실이죠. 터치보드의 경우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새 제품의 경우 대당 60만 원 정도이고 영상 리플레이까지 추가할 경우 카메라와 영상 서버 포함해서 한 대당 1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리플레이기 포함 터치보드 5대와 일반 터치보드 3대를 구매할 경우의 비용은 약 980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 및 바닥, 조명, 카운터 등 당구장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평당 70에서 8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럼 70평 기준 5,600만 원에 냉난방기 및 화장실, 흡연 부스, 간판, 냉장고, 커피 머신 등 기타 비용 3천만 원 정도 잡고 큐대 등 각종 당구용품 약 500만 원,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기준 시에 총 예상 창업 비용은 약 2억 1,380만 원 정도입니다. 당구장도 시설 업종이기 때문에 초기 창업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편이죠. 당구장 요금의 경우 정액제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보통 10분당 요금제로 계산하는데요. 중대의 경우 10분에 보통 1,500원에서 2,000원 사이고 대대의 경우 1,900원에서 2,500원 사이입니다. 당구대 8대 기준 피크 시간 3시간 정도 풀로 돌아간다고 계산해보면 중대 1시간 만원, 대대 1시간당 12,000원으로 계산 시에 약 27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피크 시간 매출을 전체 매출의 80%로 잡으면 전체 하루 매출은 약 33만 원 정도입니다. 영상에서는 매장 크기는 70평, 대대 5대, 중대 3대, 총 8대 혼합 매장 기준 일매출 약 33만 원에 영업시간은 12시부터 01시, 매일 13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일매출 33만 원 당구장 사장님은 한 달에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매출을 계산해 봐야겠죠? 일매출 33만 원 곱하기 30.41하면 한 달 총 매출은 약 1,003만 원입니다. 당구장의 경우 여기서 바로 비용 항목들을 차감해주면 순수익이 나옵니다. 먼저 가장 큰 비용인 월세를 차감해주시면 되는데요. 당구장의 경우 대부분 최소 60평에서 70평 정도는 오픈을 할 정도로 기본 평수가 꽤 커야 합니다. 특히 요즘 대대의 경우 중대보다 자리 차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다이 한 개당 6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손님들이 동선에 불편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매장도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70평 기준 월세 350만원으로 가정하고 차감해주면 1003만원 빼기 350만원 하면 653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차감해줘야 되는데요. 당구장의 경우 당구대 열선 및 조명, 냉장고, 에어컨, 난방 등 생각보다 전기 사용량이 높고 매장 평수가 커서 기본 전력 사용량이 다른 자영업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기요금도 많이 올라갔고요. 70평 기준 여름에는 130에서 140만원 정도 나오고 1년 평균 100만원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0만원 빼주면 653만원 빼기 100만원 하면 553만원 남았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또 차감해줘야 되는데요. 평일에는 13시간 사장이 근무 다 하고 일주일에 주말 알바 이틀씩 쓸 경우에 인건비를 계산해보면 내년도 최저시급 1030원 기준 13시간 곱하기 8일 곱하기 1030원 하면 약 104만 3120원이네요. 그럼 553만원 빼기 104만원 하면 449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구장의 경우 주기적으로 청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가게마다 교체 주기가 다 다른데 짧게는 6개월, 관리를 좀 잘할 경우에는 길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의 경우 기본 CG 기준 9만원 정도이고 대대의 경우 인건비 포함해서 대당 50에서 55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8대 기준 1년에 한 번 교체 시 들어가는 비용은 약 277만원입니다. 12달로 나눠주면 한 달에 약 23만원 정도네요. 그럼 449만원 빼기 23만원 하면 426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차감해줘야 하는데요. 당구대의 경우 10년이 넘어가면 쿠션이 경화되어서 딱딱해져 공구름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쿠션을 교체하던 땜빵 전체를 바꾸던지 해줘야 합니다. 당구대와 각종 당구용품 수명을 10년 정도로 잡고 감가상각해주면 매월 감가상각 비용은 약 56만원입니다. 그럼 426만원 빼기 56만원 하면 370만원 나왔습니다. 거기에 당구장의 경우 거의 대부분 음료수를 공짜로 주는데 이러한 음료 구매 비용도 차감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음료 구매 비용의 경우 매달 20만원 정도 차감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통신비 3만원, 정수기 3만원, CCTV 8만원, 화재보험 5만원 차감해주면 한 달 최종 예상 순수익은 약 331만원입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부가세는 따로 차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구장 운영의 경우 정말 당구를 좋아하시고 부지런한 분이셔야 제대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테이블 관리, 큐 관리, 청소 등 관리하는 업장과 안 하는 업장의 차이가 손님 입장에서는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정말 부지런하게 관리하고 움직여야 매출이 올라오는 업종입니다. 당구장 창업을 생각하신 사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하루 100만원 팔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마트24 편의점을 운영한 지 9년차 되는 경영주이고요. 정확하게 현재 이마트 전국 평균 일매출을 기준으로 순수익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마트 전국 평균 매출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본부에 가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이마트 편의점 1년 평균 매출이 4억 2200만원입니다. 어떠신가요? 매출이 많아 보이시나요? 하루 일매출로 나누면 일매출 115만원이 평균입니다. 그럼 과연 이마트24 전국 평균 일매출인 하루 115만원을 한 달 내내 팔 경우에 편의점 사장은 순수익을 한 달에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마트24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18시간 운영 기준 이마트24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매출을 계산해 봐야겠죠. 115만원 곱하기 30.4일 하면 총 매출이 3,496만원이 나오네요. 이마트24는 부가세 포함 매출이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빼줘야 됩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액은 3,496만원 곱하기 0.91 하면 3,178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매출이 전부 이익이 아니죠. 마진율을 곱해줘야 이익이 나오는데요. 이마트24의 경우에는 GS25나 CU와는 달리 상품 마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담배 비중이 높은 곳은 마진율이 더 떨어지고요. 보통 24에서 25% 정도면 그래도 잘 나온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진율은 25%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3,178만원 곱하기 0.25 하면 794만원이 나오네요. GS25나 CU의 경우에는 경영주와 본사가 7대3, 8대2 이런 식으로 수익을 배분율로 배분하는데요. 이마트24는 현재 회비제를 선택하고 있어서 영업이익에서 배분율로 나누는 게 아닌 회비를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현재 이마트24 개설 타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P1, P2, P3, H1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P1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인테리어 시설비 모두 부담하는 대신 경영주가 점포 임차비와 월회비를 좀 더 내는 구조이고, P3는 경영주가 시설 인테리어 비용 모두 부담하는 대신 월회비가 좀 작은 타입입니다.
보통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P1 타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P1 타입 기준으로는 한 달 회비 16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럼 아까 계산했던 794만 원에서 월 회비 160만 원을 빼면 약 634만 원이 남았네요. 거기에 포스 보수 유지비 매월 5만 원, 커피 머신 빌렸을 때 매월 3만 원씩 차감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8만 원 더 차감하면 626만 원입니다. 자, 아직 뺄 게 더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비용 중에 가장 덩치가 큰 월세를 빼야죠. 서울의 경우 임대료가 기본 150에서 200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조금 큰 편의점의 경우에는 300에서 400만 원까지도 월세가 들어갑니다. 그냥 좀 작게 잡아볼게요. 한 달에 150 정도 나간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626만 원 빼기 150만 원 하면 476만 원. 이제 476만 원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 더 빼야죠. 전기세를 빼야겠죠. 편의점의 경우 저희 점포 같은 경우는 1년 평균 5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기세가 인상돼서 좀 더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저희는 24시간이 아니라 그나마 적게 나오는 점포입니다. 전기세 기준은 그냥 50만 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476만 원 빼기 50만 원, 426만 원. 자, 이제 여기서 뭘 더 빼야 될까요? 편의점은 또 폐기 비용을 빼야 됩니다. 여기서 폐기 비용이란 삼각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등 신선식품을 시킬 경우에 팔리지 않고 폐기될 경우에 폐기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편의점의 경우에는 FF 상품이 중요하다 보니 다 팔리지 않더라도 풍족하게 매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폐기 비용이 필연적으로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 집이면 한 달 평균 폐기 비용 2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폐기 비용 20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426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406만 원. 여기에 수도세, 매장 쓰레기 봉투, 기타 잡비용으로 한 달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차감하면 396만 원. 그리고 매장 화재 보험 비용으로 3만 원, 매장 인터넷 CCTV 비용 한 달 4만 원 차감. 이제 389만 원이 남았네요. 자, 이제 여기서 인건비를 빼시면 남는 게 여러분의 한 달 순수익입니다. 24시간 편의점 기준이 아닌 07시에서 01시에 문 닫는 점포 기준으로 한 달에 총 근무해야 하는 시간은 약 425시간입니다. 만약 24시간을 한다고 하면 이 근무 시간은 훨씬 늘어나겠죠. 점주가 평일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 퇴근하고 주말 이틀은 알바를 쓰는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하게 되면 점주의 근무 시간은 한 달 약 200시간이며 알바를 써야 되는 시간은 225시간입니다. 그럼 225시간 곱하기 현재 최저시급 9,620원 하면 216만 4,500원입니다. 그럼 389만 원에서 216만 원을 빼면 남는 173만 원이 여러분들이 주 5일 10시간 일했을 때 이마트24 평균 일매출 115만 원 매출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한 달 순수익입니다. 그냥 알바하는 게 낫겠죠? 편의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창업 계산을 하시기 전에 꼭 스스로 손익계산을 해보시고 창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의점이라는 업종 특성상 한 번 계약하면 보통 5년 단위의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중간에 폐업할 경우에 엄청난 위약금에 직면하게 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 기간을 채우시는 점주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 창업할 업종을 찾으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부쩍 많으신데 급하게 창업하시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돈을 오히려 버는 것이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